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해 대한민국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의 퇴역을 준비 중인 관계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군의 새 시대를 연 장보고함의 정신은 새롭게 부상하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톤급 국산 초계함 광명함이 36년간의 대한민국 해양 수호 임무를 완수하고 오는 31일 전역합니다. 광명함은 1998년 여수 앞바다에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을 함포로 격침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속초 해상 어선 화재 사고 당시 선원 12명을 구조하는 등 우리의 바다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KFN 뉴스가 올해 보도했던 주목할 만한 기사들을 정리했습니다. 육군 분야에서는 교육사령부 공격드론 전투실험, 701 특공연대 미 국제저격수대회 1위, 30기갑여단 500여 킬로미터 장거리 기동훈련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이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들이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0세 이상 어르신과 내년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 등 4만 5천여 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새해 연하장에 도전의 시대를 대한국민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연하장입니다. 연하장 전면에는 푸른색으로 표현된 청와대와 산과 구름 문양이 어우러진 디자인이 실렸습니다. 2026 희망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라는 문구가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연하장 안쪽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수많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만들어졌다는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도 국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도 함께 담겼습니다. 특히 이 뜻깊은 여정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동행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는 문구가 눈길을 끕니다. 연하장 말미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2026년이 되길 바란다는 새해 기원이 이어집니다. 대통령 내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번 신년 연하장을 통해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하장은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과 외국 정상, 재외 동포 등에게 보내졌습니다. 올해는 발송 대상에 100세 이상 어르신과 내년에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해군과 해병대 주요 부대를 찾아 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밝히며 미래 해군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을 찾아 대테러 침투, 구조작전 태세를 확인했습니다. 안 장관은 천안함 인양, 아덴만 여명 작전 등 실전 경험을 언급하며 특수전전단의 헌신과 임무 수행 능력을 치하했습니다. 파도와 바다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듯이 여러분과 국민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장관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수함 구조함 강화도함에서 장병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겨울철 해상사고 증가에 대비한 구조태세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잠수함 사령부와 장보고함을 찾아 퇴역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잠수함 전력 확보 의지도 밝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이제 발진을 걸었습니다. 2년 안에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비를 끝내고 가급적 빨리 착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후엔 포항해병대 1사단을 찾아 경계작전 현황 보고를 받고 국가 중요시설이 위치한 지역 특성상 일상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극기주 훈련을 마친 해병대 1324기 신병들에게 빨간 명찰을 직접 수여하며 정예 해병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국방부는 26일 통일부와 함께 남북 회담본부에서
향후 남북 군사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에선 회담에 대비한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 협업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남북회담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준비 기구를 구성하고 정통성 강화 차원에서 현재의 대북 전력과 명칭을 북한 정책과로 원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한의 호응과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전남 여수 앞바다에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을 격침하는 등 대한민국 해양수호 최일선에서 활약해온 포항급 초계함 광명함이 31일 퇴역합니다. 박인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해 군항에 정박해 있는 광명함. 북한 반잠수정을 격침했다는 증표, 킬마크가 눈에 띕니다. 광명함은 1998년 12월 전남 여수 앞바다에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을 7시간가량 추적한 뒤 함포로 격침했습니다. 이러한 전과를 세운 광명함이 오는 31일 전역합니다. 광명함은 포항급 22번째 초계함으로 1990년 7월부터 우리 해역 방어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광명함은 5성분 전단에 처음 배치됐고 1996년부터 3함대, 2012년부터 1함대, 2024년부터 다시 3함대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30여 년 동안 우리 해양 수호의 최일선에서 활약했습니다. 수많은 장병들의 땀과 헌신이 이 함정의 철판 곳곳에 배어있고 바다에 넘긴 족적들은 남방 해역을 향한 세계를 향한 기동함대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명함은 이름처럼 혁혁한 전과와 함께 여러 업적을 남겼습니다. 2015년 5월 강원도 속초 해상 어선 화재 사고 당시 선원 12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2017년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인 탑건함으로 선발돼 전투력과 임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원들이 잘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함장이 기운을 얻어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광명함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지만 광명함의 위대한 발자취와 명예로운 업적은 해군의 역사 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해군은 광명함 등 1000톤급 초계함을 대체할 2500톤급 인천급, 3100톤급 대구급, 3600톤급 충남급 신형 호위함을 각 함대에 배치해 책임 해역을 수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성탄절을 맞아 남양주 보훈요양원에서 입소 보훈 가족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서적 안정과 추억 회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요양동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어르신들은 장식을 직접 꾸미며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 전야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현석 사업이사와 남양주 보훈요양원 심재일 원장이 산타 복장으로 요양동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산타가 직접 찾아와 기쁘다며 즐거운 소감을 전했고 보호자들도 세심한 돌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남양주 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부가 설립한 공공요양시설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이 되기 위한 올 한 해 우리 군의 노력과 활약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KFN 뉴스에서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올 한 해 육군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육군 담당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효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기자가 뽑은 뉴스 베스트 3 육군편 시작하겠습니다. 차 기자, 처음으로 소개해 주실 뉴스는 뭔가요? 네, 올 한 해 육군은 밤낮 없이 그리고 국내외 할 것 없이 꾸준한 활약을 선보이면서 의미 있는 기록들을 남겼는데요. 그중 기자가 뽑은 뉴스 베스트 3, 3위는 육군 30기갑여단의 장거리 기동 훈련입니다. 30기갑여단 팬텀대대는 무더웠던 8월 무려 497km에 달하는 장거리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하루 125km를 기동하고 3박 4일의 수경을 병행하면서 실전적 전투태세를 검증하는 데 힘썼는데요. 예상치 못한 폭우로 변수가 많았던 훈련이었지만
팬텀대대 장병들은 서로 의지하며 고난도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네, 30기급 여단 팬텀대대 장병들의 굳건한 전투 의지가 돋보이는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햇볕이 생각나는 뉴스인데요. 다음 2위 소개해 주시죠. 네, 기자가 뽑은 뉴스 베스트 3. 2위는 육군 교육사령부의 공격 드론 전투 실험입니다. 현대전의 필수 전력으로 떠오른 드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육군은 다양한 성능을 가진 드론을 도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에 교육사는 민간업체와 협력해 군집 드론과 골판지 드론 등 다양한 공격 드론의 정찰, 기동, 타격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이 실험은 미래 드론 전력화 방향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공격 드론 전투 체계를 구축하는 첫 걸음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뉴스를 들어보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강조한 실전적 훈련과 또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우리 육군이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1위도 소개해 주시죠. 네, 기자가 뽑은 뉴스 베스트 3. 대망의 1위는 육군이 미 국제 저격수 대회에서 외국군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대한민국 육군의 701 특공연대는 외국군 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해당 기사의 유튜브 조회수가 25만 회에 달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KFN 뉴스에선 금이 환영한 701 특공연대 저격수 팀을 직접 만나 대회 준비 과정부터 대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까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멋진 실력을 보여준 육군 701 특공연대 저격수 팀이 대회 1위에 이어 올해 뉴스 베스트 3에도 1위에 선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모아보니까 올 한 해 정말 많은 기사가 보도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가오는 2026년에도 육군의 다양하고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자가 뽑은 베스트 3 육군편 잘 들었습니다. 차상효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방안보 10대 뉴스 기획보도, 오늘은 우리 해양 안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시화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한미 해군력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핵 잠수함 개발 역시 가시화된 상황입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동맹 현대와의 핵심 카드로 부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 함정 MRO 협력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자국 해군 함정이 건조와 정비를 맡을 조선 역량 쇠퇴라는 문제로 인해 동맹과의 조선업 협력으로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은 미국과의 MRO 협력을 넘어 한국이 선체를 만들고 미국이 시스템을 추가하는 공동 건조 방식까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Which we look forward to partnering with a lot more, whether it's surface warfare or submarines. So there's going to be a great deal to be made, and I think it'll be mutually beneficial to both countries. 미국은 동맹 없이 해군력 위기를 해소하기 어렵고 한국은 해외 시장 개척 없이 조선업이 장기적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기에 동맹의 현대화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억지력을 갖추고 있지만 북한 역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핵 잠수함 보유를 국방력 발전 주요 과제로 제시했는데 실제 건조 현장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이어 12월 25일 힘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8,7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김정은이 시찰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은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소형 원자로와 핵연료 기술을 넘겨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무기까지 탑재된 북한의 핵잠수함이 실전 배치될 경우 기존의 탐지체계로는 대응이 힘든 심각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한미 협력을 구체화해 북한의 기술 도약을 압도하는 대응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미국과 정교한 MRO 협력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국익 위주 실용 외교를 통해 영내 안보 환경을 유지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지속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 우리 군이 첨단 강군을 지향점으로 삼음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논평에서 짚어봤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자주국방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으로
첨단 강군 임무 수행을 재다짐했습니다. KFN 보도입니다. 국내 드론 산업의 생태계 발전과 50만 드론 종사 양성을 위해서 국산화된 교육용 드론 구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방 AI 인프라 구축하고 드론 운영 전담 부대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군이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은 한국형 삼축 체계를 고도화해 북핵 위협에 대비한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인력난을 감안해 2040년을 목표로 병력 절감형 군 구조 전환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추진에는 AI에 기반한 복합 전투 체계가 그 중심에 섭니다. 일선 부대에서도 첨단 강군으로 가기 위한 기본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육군 56 보병사단 용마 여단장이 제안한 하루 한 번 AI와 대화하기나 과학자와 진행하는 콘텐츠 구독하기 같은 실천 방안들은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AI 관련 지식을 익히고 관련 기술에 신속히 적응해 나가는 게 첨단 기술 시대의 무장 훈련이 될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첨단 콘텐츠를 내장한 첨단 마인드 구축이 우리 병사들의 제일 덕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격에 따른 최적의 공격 드론 활용 방안을 찾아 전력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국내 한 방산업체가 공격 드론을 개발하고도 장기간 실사격 환경을 확보하지 못해 해외에서 시험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전력화에서 하드웨어 구축도 살펴야 하겠습니다. 미래전은 첨단 무기 확보 경쟁이고 그 승부는 첨단 기술의 능숙한 병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KFN 주간 논평이었습니다. 측정 표준은 측정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기준으로서 과학기술과 산업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국가 경제 기본 인프라인데요. 이러한 측정 표준이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곳 바로 무기체계입니다. 정확도가 생명인 무기체계 분야에서 측정 표준은 어떻게 쓰이고 어떤 기술이 개발되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길이형상측정그룹의 그룹장이고 국방기술연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혁교입니다. 우리나라의 표준을 확립해야 된다는 게 헌법 조항에 들어있고요. 국가표준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ISO라든가 IEC라든가 이런 국제표준은 그거는 이제 표준화라고 해서 문고리의 크기는 얼마로 하자, 전구 이 길이는 얼마로 하자,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를 그런 거를 국제 간에서 하는 거를 이제 국제표준이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측정 표준이 있는데 측정 표준은 세상에는 이제 7개 기본 단위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1m가 미국에서 1m고 한국에서 1초가 전 세계 어디서나 1초가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측정 표준이라고 하는데 측정 표준 쪽이 저희의 기본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방연구는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표준 자체가 이제 국방 분야에 쓰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각 군마다 정비창을 운영을 하는데 정비창에 갖고 있는 그런 기기들을 교정하는 거를 저희가 공군이든 이런 데에다가 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데의 속도나 이런 거면은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어도 도달하는 지점은 전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거든요. 무기에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센서나 이런 측정 쪽이 들어가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중에 좀 많은 부분이 군의 감시 정찰 쪽에 응용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위성에 올라가는 탑재체 중에 광학 탑재체가 있습니다. 탑재체 안에는 광학 거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울이나 렌즈 같은 것들을 저희 표준연구원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멀리 있는 물체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잘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굉장히 높은 고해상도의 광학계 카메라인데 굉장히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측정 기술용으로 개발을 한 건데 이게 무인기에 탑재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데를 쭉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수중에서 저희가 이제 음파로 뭔가 측정하는 기술도 이제 측정 표준, 측정 과학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지만 잠수함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수면 위에 헬기나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수함에서 음파를 쏴서 수면 위에 있는 거를 탐지하거나 이런 거에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고, 저희가 전자파를 잘 측정하거나 전자파 환경을 잘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든요. 전자파를 잘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전자파 반사가 최소한으로 돼서 이게 잘 감지가 안 되나, 이런 것도 역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스텔스에 관련된 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GPS라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4개의 위성으로 거리를 4개를 측정을 하면은 좌표를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한 상황에서 GPS가 차단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 먹통이 되면 군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그게 끊기면은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KPS라고 해서 한국형 GPS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GPS에서 좌표를 측정할 적에는 같은 시간에 이 측정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좌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각을 동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위성 간의 시각 동기화하는 기술을 저희 표준연구원이 개발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들이 좀 사용되거나 사용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놀라운 효과들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미션으로 주어진 측정 표준, 측정 기술을 고도화하는 쪽에 집중을 하는데, 측정을 하다 보니까 측정 기술, 센서 기술 이런 것들을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갖고 있는데, 수요가 있으면 그런 기술들을 다 제공하는 게 저희 같은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미션이니까요. 군 수요를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거를 이제 적시에 그런 기술을 공급하는 게 연구단의 목표고요. 국방기술연구단이 중요한 임무를 받고 있고 그거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26일 KF-16 전환 및 작전 가능 훈련 교육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료식으로 16개월 동안 전환 교육과 고강도 훈련을 마친 조종사 8명이 최정예 전투조종사로 새롭게 임무에 투입됩니다. 수료 조종사들은 앞으로 전투비행대대에서 공대공, 공대지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육군 39사단 독수리여단이 연말을 맞아 플리마켓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부대에 따르면 장병과 군무원이 참여한 행사를 통해 약 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00만 원을 더해 총 300만 원의 기부금을 마련했습니다. 기부금은 경남 고성과 통영, 거제 지역 아동복지시설 3곳에 각각 100만 원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기술행정학교가 26일 부대 인근 홀몸 어르신 가정을 찾아 연말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손상통제학과 교관과 초급반 교육생 20여 명은 경남 창원 일대 홀몸 어르신 가정 4가구에 연탄 400장을 전달하고 전기, 수도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추가로 교관 4명은 감독관 수당을 기부하며 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밤사이 강력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서울 등 전국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파와 한랭질환 등 한파로 인한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와 충청, 경상 등 서부 지역으로는 내일 종일 구름이 많고 한때 소낙눈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경상 등 동부 지역은 높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철원은 영하 15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사천은 7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낙눈과 소나기가 예상되며 기온은 평년 수준까지 회복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화요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 우리 해군의 잠수함 시대를 열었던 디젤 잠수함 장보고함이 퇴역하는 2025년. 대한민국은 핵추진 잠수함 시대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장보고함을 살펴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천명한 가운데 2026년 새해에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한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